솔직히 커리어는 그냥 다 운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했던 부분은 나도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는 그 빅테크 기업에 다 지원을 했었어요.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구글 빼고 다 서류 탈락했어요. 구글도 비자가 없다고 하니까 바로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졌지만 거기서 인터뷰 경험해본 게 어떻게 보면 메타로 이직할 수 있게 된 좋은 계기가 됐던 것도 같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해냈다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건 증명이 된 거니까 실패가 좀 무서울 수도 있지만 많이 두드려보고 찔러보고 도전하는 게 오히려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병진이라고 하고요. 가장 최근에는 GS그룹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담당하는 오이지라는 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AI 에이전트 플랫폼 개발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메타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부터 GS, 메타 이런 좀 굵직한 기업들을 좀 경험을 하셨는데, 또 비전공자로 IT 업계에 입문해서 테크 리드까지 또 맡으셨잖아요. 사실 좀 질투도 나고 그냥 운 좋은 사람 아니야? 약간 엄친아 아니야? 또 달리 생각하면 우연히 넘어갈 수 있었던 기회들을 잘 잡았기 때문에 또 병진님이 그런 커리어를 이룩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서, 이제 병진님에게 여쭤볼 이야기는 우연을 또 기회로 만드는 법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커리어들을 만들어 오셨나요? 저는 일단은 전공은 화학공학 전공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SK에너지라는 회사에서 정유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었어요. 정유사 엔지니어들은 타 정유사로 이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 일을 10년, 20년, 30년 그 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업무가 생각보다 적성에 맞지도 않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한 3년 차쯤에 퇴사를 하고, 제 대학 때 친구들이 그때 코딩 부트캠프를 통해서 IT 개발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트캠프에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IT 개발을 시작해서, 그래서 AI 스타트업에 운 좋게 들어가게 됐는데, 일단은 작은 스타트업이었다 보니까 처음에는 개발자가 저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하면서 약간 기술 영업도 했어요. 그리고 사용자를 만나보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면 고객의 집에 계속 가야 되는 그쵸. 거예요? 네.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냐? 이런 기능은 왜 안 됐냐? 그럼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AI 지식이 없으니까, 그럼 AI 모델을 만드시는 분들이랑 협업을 하는 거죠. 아, 이런 질문을 하면 내가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냐? 좋은 동료들이었어가지고 설명 되게 친절하게 잘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그 수박 겉핥기와 서당깨 스타일로 조금씩 배우는 거죠. 그리고 제가 11월 말에 입사를 했는데 음성인식기를 만드는데 이게 매주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못 알아들었던 말을 알아듣고, 원래 저는 시리도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무슨 AI냐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니까 제가 AI 되는구나, AI 이게 찐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거든요. 정유업계를 먼저 이제 스타트를 하셨는데, 뭐 오일머니, 기름집,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뒤로 하고 이제 개발이라는 새로운 파트에 도전할 때 마냥 쉽지만 않았을 텐데 어떠한 그 어려움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일단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코딩 공부하다가 망한 경험이 있어요. 3주 차에 그만뒀거든요. 도저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반복문 하나 돌리면 되는 건데, 그때는 그걸 이해를 못해서 저 그냥 땡땡 치다 걸려서 아버지가 이럴 거면 하지 말라고 해서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대학 때도 공대생은 무조건 컴공과 과목을 하나 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망한 경험이 있으니까 난 이거 못하니까 그 과목만 계절학기로 들었었거든요. 다시 하려다 보니까 이제 또 그때 경험이 있는 거죠. 나 잘 못하는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저랑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부트캠프를 통해서 커리어 전환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 사람들이 했으니까 그럼 불가능한 건 아니고, 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만약에 그들이 3주 만에 했으면 나는 2달 정도 하면은 할 수는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멘트가 정말 좀 좋게 들리네요. 남들이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좀 돌아가더라도 어떻게든 닿는다. 이런 게 좀. 어차피 뭐 각자 자기만의 때가 있다고들 많이 하는데, 그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거나 머리가 좋으면은 당연히 저보다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뭐 그 정도 지능은 아니라면 시간을 더 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막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이 붙는 그 모먼트도 있었을 텐데. 뭐 처음 프로젝트 할 때 뭐 3일 걸렸던 거를 하루 만에 했다거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I 스타트업에 가서는 저희가 코로나 심각할 때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서울시랑 계약을 해가지고 약간 서울 시민들이 아프면 저희 서비스로 먼저 진료를 받고 병원에 가는 시스템으로 몇 개월간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에러 한 번도 안 나고 잘 서포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그래도 이제 좀 괜찮게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었어요.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해커톤 우승 경험. 네네. 근데 GS에 있을 때
실리콘밸리에 거기 계열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교육을 가는 게 있었어요, 일주일간. 근데 제가 링크드인을 구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일요일 도착인가? 그랬는데 토요일에 해커톤이 있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아, 도착 전날에. 네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팀 리더가 상무님이신데 제가 엘리 저 비행기표 바꿔서 해커톤이 전날에 나가도 되냐? 그랬더니 그래 나가. 바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나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 상무님이 낸 아이디어로 1등 했거든요. 우승을 한 거예요. 저희가 좀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해봤고 저도 뭐 강의도 하고 아니면 회사에서 AI 접목시켜서 서비스를 만드는데 내가 진짜 잘하나?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고 제가 해커톤 나가서 결과가 안 좋아도 손해볼 게 없잖아요. 뭐 결과 좋으면 사실 링크드인에 포스트 하나 쓸 수 있는 거고 뭐 안 좋으면 뭐 나갔다 왔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요즘에는 그리고 실패한 것도 컨텐츠가 돼가지고 구글에 검색해보면은 탈락 후기도 엄청 많아요. 뭐 구글 면접 탈락 후기 뭐 이런 것도 엄청 많거든요. 우승을 하고 제가 느꼈던 생각이 나 실리콘밸리 개발자랑 비교할 만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국에 오자마자 제가 미국에 있는 그 빅테크 기업에 다 지원을 했었어요.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이렇게 4개 넣었던 것 같고 그때 구글 빼고 다 서류 탈락했어요. 그래서 뭐 아쉽긴 하지만 빅테크는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는구나 뭐 그런 거 한번 경험해보고 그리고 떨어졌다고 제가 진짜 손해볼 게 없잖아요. 해봐도 된다? 해봐도 괜찮다? 실패했다고 해서 제가 잃은 게 없으니까 그런 경험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남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또 개발자들의 멘토로 이제 강의하는 그런 내용도 좀 흥미로웠는데 또 강의라는 것도 정말 새로운 영역이잖아요. 강의라는 또 새로운 영역을 또 도전하시게 된 또 계기는 어떤 거였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AI 스타트업에 있을 때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전공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에러에 대한 선제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경험도 부족하고. 그래서 맨날 에러 나면 고치고 서비스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노하우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네트워킹 이벤트에 갔었어요. 좀 배우려고. 근데 네트워킹 이벤트 가면은 시니어 엔지니어들은 진짜 별로 없고 오히려 제가 그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럴 거면 녹화해서 찍어서 올려야겠다. 똑같은 말을 계속 하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좀 하시잖아요. 저는 완전 문과 출신이고 지금 하는 일이 뭐 AI랑 그렇게 밀접돼 있진 않은데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강의를 들어서 어떤 도움이 될지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AI 자체가 업무의 도구로 쓴다고 하면은 전화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메일이나. 우리가 전화할 때 내가 전화 버튼 누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전화를 받지 이런 거 고민 안 하잖아요. AI한테 내가 이런 거 넣으면 뭐 나오겠거니 하면서 그냥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오전에 출근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메일 쳐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리 AI를 활용해서 제가 만약 8시에 출근을 한다고 하면은 걔가 7시에 제 이메일을 미리 보는 거죠. 아니면은 시장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시장 조사는 AI한테 시키고 걔가 조사한 자료를 제가 취합해서 보고자료를 만드는 거죠. 일단 요즘은 N8N이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AI를 연동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GS에는 자체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런 걸 썼었는데 자체 플랫폼을 써가지고 직접 업무에 적용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인사팀은 이런 질문을 맨날 받잖아요. 병원비 이런 것도 되나요? 뭐 저희 경조휴가 며칠인가요?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런 게 정리된 문서가 이미 있어요. 뭐 취업 규칙이라든지 FAQ가 그렇죠.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자료를 연동을 해가지고 AI를 접목을 시키면 얘가 답변을 해주겠죠. 그 문서를 기반으로 답변해줄 수가 있는데 인사팀은 그 인사 규정을 잘 아니까 그 답변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개발자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니까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대행만 해주는 그렇죠. 느낌이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만들고 이거 맞아요? 제가 만들고 이거 맞아요?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툴을 활용해서 직접 본인이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거나 AI를 활용해서 어떤 도구를 만들면 검증이 훨씬 쉽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겠죠. 그쪽에 대한 지식이 더 많으니까. 사실 이제 제가 일하면서 제안서 쓰거나 이럴 때 앞에 자료조사 파트 할 때 정말 시간이 많이 잡아먹거든요.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단계를 처음에 주는 거예요. 지금 뉴스스크랩 요거는 이름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맞아요. 거고 이름을 준 거고 N8N이 좋은 게 다양한 툴들을 이분들이 미리 개발을 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브레이브 서치라는 게 있는데
허리가 이제 질문이에요. 내가 어떤 걸 조사를 하겠느냐. 인공지능 해볼까요?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execute 스텝 하면은 기사 20개를 찾아줍니다. 이렇게 여기 리절츠라는 거에 결과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살짝 코드라는 걸 써서 긁어와서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기사만 꺼내오는 거예요. 그러면 20번을 작업을 해야 되니까 네. 반복하는 작업이 있어요. 걔는 루프라고 하거든요. 여기 있는 20개의 작업을 반복해서 할 거예요. 아, 네. 직장인들 엑셀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럼 얘를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올리는 거예요. 이걸 하면 이제 기사 20개가 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GS 있을 때 했던 거는 뭐였냐면, 홍보팀 직원분이 뉴스 기사를 매일 아침에 1시간을 검색을 한대요. 출근 8시면 얘가 7시에 도는 거죠. 아, 그럼 왔을 때 이미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 부사수가 한 그쵸. 명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거는, 근데 이런 기사를 조사해달라는 게 좀 시키기 좀 미안할 수 있잖아요. 사실 좀 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얘는 감정이 없으니까 마음껏 부려먹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채널을 주로 보시는 분들은 주니어 분들이란 말이죠. 선뜻 뭔가 기회를 잡거나 막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조언을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그냥 찔러보고 도전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찔러볼 때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면접 제안이 왔을 때 제가 인터뷰 준비를 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일단 수락하고 인터뷰 준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 좋게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고, 그리고 면접도 마찬가지로 떨어져도 괜찮은 것 같아요. 면접에서 물어보는 게 사실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봐서 답변 잘 못한 거 다른 회사 가서 답변하면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커리어를 돌아보면 되게 그런 찔러보면서 도전했을 때 우연한 기회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실패가 좀 무서울 수도 있지만 많이 두드려보고 찔러보고 도전하는 게 오히려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충분히 도전하시고 많은 것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